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문득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희미해지는 기분.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제 이름 석자, 박선우를 걸고 AI 스타트업을 일궈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렸고 제 회사는 이제 꽤나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섰죠.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언어 처리 모델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었는데도 정확도와 처리 속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때 먼지 쌓인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한국어. 책 한 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글자,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엿보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그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사무실은 늘 분주합니다. 하얀 벽에 빼곡하게 붙은 아이디어 노트들, 밤샘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커피 잔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들의 웅웅거리는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는 늘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영어가 더 편해진 지도 오래됐죠. 한국 문화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고 솔직히 말에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 한국인이라는 뿌리가 가끔씩 낯선 외로움으로 찾아올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을 어렴풋이 떠올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저희 회사의 주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AI 언어 처리 모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개발한 최신 모델이었지만 웬걸요. 경쟁사들의 모델보다 텍스트 이해도, 문장 분석 능력, 심지어 간단한 질의응답조차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밤낮으로 데이터를 쏟아붓고 최고의 인재들을 갈아 넣다시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자동차 엔진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속도는커녕 덜컹거리는 소리만 요란했죠. 자존심이 강한 저에게 이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설마 내가 만든 AI가 이렇게 형편없을 리가 없어. 밤마다 테스트 결과를 되짚어보고 알고리즘을 뜯어보며 문제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책상 서랍을 뒤적이던 중 오래전에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져오셨던 낡은 한국어 책 한 권이 손에 잡혔습니다. 빛바랜 표지에 낯선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끔씩 읽어주시던 동화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림만 신기하게 봤을 뿐 글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무심코 책장을 넘기던 제 눈에 낯선 그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단순한 도형들이 기묘하게 조합된 글자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과학교과서처럼 사람의 혀와 입모양을 본뜬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단순한 그림 문자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퍼즐 조각을 우연히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삶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꽉 막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그것도 제가 그토록 멀리했던 제 모국의 언어에서 찾게 될 줄이야. 정말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그 낡은 한국어 책은 제 책상 한편에 놓였습니다. 밤마다 AI 모델의 난해한 오류들을 파헤치다 지칠 때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책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그림들의 나열처럼 보였던 한글 자모들이 며칠을 들여다보니 어딘가 모르게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단순한 모양들이 서로 조합되어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혹시 이 글자들에 어떤 숨겨진 원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오래된 문자 체계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겠어. 이건 그냥 우연일 거야. 저는 다시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와 AI 모델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그 낯선 글자들의 잔상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자꾸만 곱씹게 되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민준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데 가끔씩 저에게 한국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선우야, 잘 지내냐? 내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별다른 기대 없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로운 기술 트렌드나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민준이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한국어 AI 모델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AI 언어 처리에 엄청나게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한국어? 그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일 뿐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하지만 민준이는 꽤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 말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대. 그래서 컴퓨터가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다른 언어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민준이의 설명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제가 우연히 펼쳐봤던 그 낡은 한국어 책의 그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혀 모양, 입술 모양. 정말로 책에 그려진 그림들이 민준이가 설명하는 내용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단순한 그림인 줄 알았던 그 기호들이 어쩌면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순간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영어라는 언어 체계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낯선 접근 방식.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강력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엄청난 가능성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말이죠. 민중과의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외국어 중 하나로만 생각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인터넷 검색창에 한글의 과학성, 한글의 구조, 훈민정음, 원리 등의 키워드를 끊임없이 검색했습니다.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설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강한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탐구심이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한 표음 문자를 넘어 창제 원리에 깊은 철학적, 과학적 사고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쉽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흥미로웠지만 저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문자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오랫동안 서양 언어학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500년 전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마치 잘 짜인 레고 블록처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 또한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복잡한 영어 단어를 이루는 알파벳의 조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명확했죠. 문득 민준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AI 언어 처리의 엄청나게 효율적인 구조. 그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어쩌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우야, 내가 한국에 있는 AI 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연결해 줄까? 한글과 AI 접목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날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회사의 언어 모델 문제 해결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하고 뜨거운 공기, 낯선 듯 익숙한 한국어들의 향연.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불편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지의 세계처럼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 속에서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민준의 소개로 서울의 한 대학교 AI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한국어들이 빠르게 오가는 가운데 간간히 들려오는 영어 단어들이 이곳이 첨단 기술의 현장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연구소의 책임자인 김진아 교수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 과학자로 AI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아, 박선우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총명했고 말하는 모습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겪고 있는 AI 언어 모델의 문제점과 최근 한글의 구조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제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글의 뛰어난 구조를 AI 언어 처리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미 한국에서는 활발한 연구 주제였다니. 김진아 교수는 연구실의 프로젝트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한글의 자모 분리 방식이 음성 인식률을 높이고 의미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글의 규칙적인 음절 구조가 데이터를 압축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낡은 책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한글의 체계성이 이곳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실험에 대표님도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한글의 잠재력을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강한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어쩌면 바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교수와 함께 연구실의 다양한 실험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경외감을 넘어 이제는 그것을 제 회사의 AI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이 젊고 유능한 과학자와의 협력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진아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를 AI에 접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날들이 늘어났고 낯선 한국어 용어들과 씨름하며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5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온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교수는 저에게 한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 한글의 역할까지. 이전에는 그저 딱딱한 글자들의 나열로만 생각했던 한글이 이제는 한국인의 애환과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깊이 울린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몰래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며 민족의 어를 이어가려 했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저에게 큰 감동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한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진아 교수는 저를 한국의 역사 유적지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웅장한 경복궁의 처마 밑에서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뽐내는 한글 간판들을 보며 저는 그 글자들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한국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오래된 한글 서적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서예가들이 붓으로 써내려간 아름다운 한글 서체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섬세하고 유려한 곡선들 속에서 저는 한국인의 예술적인 감각과 섬세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경험들은 제가 한글을 단순히 AI 모델에 적용해야 할 기술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유산이었고, 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토록 풀지 못했던 AI 언어 모델의 문제점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한글이라는 문자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을 저희 회사의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고 정신없이 코드를 짜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김진아 교수와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론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은 분명해 보였지만 그것을 실제로 AI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영어 중심 알고리즘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한글의 자모 분리 및 결합 방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짜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고 모델의 성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샘 작업에 지쳐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과연 이 낯선 문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김진아 교수는 묵묵히 저를 격려하며 함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AI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설계한 한글 처리 모듈을 탑재한 AI 모델이 이전 모델에 비해 텍스트 인식 속도에서 미미하지만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더욱 심도 깊은 실험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복잡한 문장 분석 과정에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모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긴 단어와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진 영어보다 훨씬 빠른 연산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맥을 AI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의 끈질긴 연구와 실험 끝에 드디어 저희는 이전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성능의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텍스트 인식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고 문맥 이해도와 질의응답 정확도 또한 경쟁사 모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낡은 한국어 책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결국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혁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그토록 무관심했던 제 모국의 언어, 한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AI 언어 모델의 놀라운 성능은 실리콘밸리 업계에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영어 중심의 언어 처리 기술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가 AI 성능을 혁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그거 한국에서만 쓰는 언어 아니야? 글로벌 시장에서는 별로 쓸모없을 텐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데이터 양의 문제 아닐까? 영어 데이터에 비하면 한국어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 냉소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쟁사 CEO들은 우리의 기술을 그저 특이한 시도 정도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얻은 명확한 데이터와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대대적인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AI 모델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비교 시연함으로써 한글 기반 모델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시연회 당일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시연이 시작되고 여러 언어의 텍스트들이 AI 모델에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텍스트가 입력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기반 AI 모델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 속에서 핵심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식간에 내놓았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 면에서도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처리 결과를 비교하는 화면을 통해 참석자들은 눈으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행사장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경쟁사 CEO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투자자들의 눈빛은 전에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국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는데요. 시연회 이후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에게 협력 제안을 해왔고 투자 문의 또한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글을 작은 나라의 언어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씨앗이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거대한 시장을 뒤흔드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한글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저희 회사의 한글 기반 AI 기술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연구소에서 협력 요청이 쇄도했고 언론들은 연일 저희의 기술 혁신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AI 언어 처리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와 함께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고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제 회사의 성공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언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국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제가 미국에서 발견한 한글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준비한 발표였지만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더욱 정확하게 한국어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하게 되었고 번역 서비스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맥락에 맞는 번역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한국어 책 한 권, 그리고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책을 무심히 넘겨버렸거나 친구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글 기반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인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언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자신의 뿌리를 잇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